새벽 2시, 다들 잠든 고요한 시간. 당신은 방금 전까지 잘 자다가 갑자기 이불을 뻥 차며 깨어납니다. 낮에 회사에서 혹은 친구 모임에서 내가 무심코 내뱉었던 그 한마디가 불쑥 떠올랐기 때문이죠. 아까 그 말은 하지 말걸. 그때 분위기 싸해진 것 같은데 나를 얼마나 눈치 없는 사람으로 봤을까? 단톡방에 보낸 내 메시지에는 왜 아직 아무도 답장이 없지? 나 빼고 자기들끼리 딴방 판 거 아니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은 어느새 과거의 흑역사까지 소환합니다. 3년 전, 5년 전에 창피했던 기억까지 끌어와 스스로를 괴롭히죠. 심장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납니다. 당장 내일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해지죠. 혹시 이거 어젯밤 당신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참 이상합니다. 누가 나를 때린 것도 아니고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도 아닌데 그저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 하나 때문에 지옥을 경험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망치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뜯어고치려다 밤을 꼬박 새우죠. 도대체 우리 뇌는 왜 이러는 걸까요? 나만 이렇게 예민하고 나만 이렇게 찌질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녀석이 끊임없이 당신을 속이고 가짜 소설을 써대며 당신을 조종하고 있을 뿐이죠. 이 충격적인 진실을 증명하는 아주 기가 막힌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적인 뇌과학자 마이클 가자니가가 진행한 실험인데요. 모니터 상단과 하단, 둘 중 어디서 불빛이 켜질지 맞히는 아주 단순한 게임이었습니다. 불빛은 무작위로 켜지지만 사실 상단에서 80%, 하단에서 20%의 비율로 켜지도록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죠. 사람들은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위에서 훨씬 더 많이 켜지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인간 특유의 피곤한 버릇이 튀어나옵니다. 사람들은 잊지도 않은 복잡한 규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위에 3번 켜졌으니까 이번엔 무조건 아래다 라며 나름의 치밀한 분석을 하고 도박을 걸었죠. 그 결과 인간의 정답률은 고작 67%에 그치고 맙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험을 비둘기에게 해봤더니 정말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둘기는 골치 아프게 패턴이나 규칙 따위는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지켜보다가 상단의 불빛이 더 많이 나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상단에만 전부 올인을 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 비둘기의 정답률은 무려 80%를 기록했죠.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인간이 그놈의 생각 좀 더 하겠다고 복잡하게 머리를 굴리다가 비둘기보다 12%나 더 손해를 보고 만 겁니다. 똑똑한 인간이 세대가리라고 놀리는 비둘기에게 완벽하게 패배한 이 상황,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 실험에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한 진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인간 참가자들 중에서도 비둘기처럼 80%의 높은 정답률을 기록한 그룹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뇌의 절반, 즉 좌뇌가 심각하게 손상된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무서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비둘기보다 멍청하게 만든 범인, 매일 밤 이불을 걷어차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좌뇌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의 뇌는 크게 좌뇌와 우뇌로 나뉘어 있죠. 그 중에서도 언어를 담당하는 핵심 영역은 좌뇌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국의 대뇌과학자 이언 맥길크리스트는 이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합니다. 그는 좌뇌가 현실이라는 거대한 지도를 제작하는 공장장이며 그 지도를 그릴 때 사용하는 유일한 펜이 바로 언어라고 말합니다. 언어라는 마법의 펜을 쥔 좌뇌 덕분에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얻었습니다. 과거라는 이름의 폴더를 클릭해 어제의 말실수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미래라는 폴더를 열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일들을 미리 당겨서 걱정할 수 있게 되었죠. 당장 눈앞에 맹수가 나타나지 않아도 맹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도망칠지 언어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생존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이건 분명 인류를 생태계 최정상으로 끌어올린 위대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진짜 끔찍한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좌뇌가 언어라는 도구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자신이 쓱쓱 대충 그려낸 그 주관적이고 엉성한 지도를 진짜 현실이라고 굳게 믿어버리는 병에 걸리고 만 겁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비수를 꽂는 아주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상상해 볼까요? 야, 너는 왜 그렇게 매사에 눈치가 없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며칠 동안 우울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현실만 떼어놓고 보면 어떨까요? 사실 그 사람은 그저 목구멍으로 공기를 밀어내서 자신의 성대를 파르르 떨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 진동하는 밋밋한 공기 입자가 당신의 심장에 찌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귓바퀴를 때린 그 무의미한 공기의 진동을 좌뇌가 잽싸게 낚아채서 순식간에 비극적인 소설 한 편을 뚝딱 써낸 겁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있어.
나는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좌뇌가 자기 멋대로 그려낸 이 가짜 지도를 눈앞에 들이미니 당신은 진짜로 칼에 찔린 것처럼 아파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이 타고난 이야기꾼 좌뇌가 가장 즐겨 쓰는 소설의 장르는 안타깝게도 막장 드라마입니다. 특히 불평불만이라는 소재를 지독하게 사랑하죠. 미국의 되뇌과학자 크리스틴 나이바워가 대학생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과제를 하나 내주었습니다. 딱 하루만 입 밖으로든 속으로든 어떤 불평도 하지 말고 버텨보라는 거였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하루는커녕 그 수업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항복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학생들 스스로도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매 순간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인지 몰랐던 거죠. 게다가 불평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기는커녕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 기분만 더 시궁창으로 빠져든다는 찝찝한 진실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좌뇌는 이렇게 쉴 새 없이 현실을 자기 마음대로 비틀어 해석하고 때로는 완전히 틀려먹은 거짓말까지 지어내며 우리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이 오만한 좌뇌의 독재에 휘둘리며 만성적인 오버띵킹의 늪에서 허우적대야만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이 지긋지긋한 폭군을 잠재울 아주 강력하고 평화로운 무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철저하게 억눌려 있던 우뇌의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나이바오 박사는 이것을 우뇌의식으로 접속한다고 표현합니다. 거창한 산사로 들어가 명상을 하거나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아주 쉽게 단 1초 만에 우뇌로 접속하는 3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표를 붙일 수 없는 빈 공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손에 든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 윙윙 돌아가는 컴퓨터 본체, 벽에 걸린 시계 같은 사물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물과 사물 사이에 존재하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을 응시하는 겁니다. 우리의 좌뇌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기어코 이름표를 붙이고 평가하는 걸 미친 듯이 좋아합니다. 이건 비싸고 저건 예쁘고 이건 쓸모가 없어. 이렇게 쉴 새 없이 떠들죠. 하지만 텅 빈 허공에는 그 어떤 이름표도 가격표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평가할 대상 자체가 사라져버린 좌뇌는 그 순간 극도로 당황하며 마침내 지긋지긋한 해석을 멈춥니다. 거짓말처럼 마음이 내달리는 속도가 뚝 떨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침묵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소리와 소리를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진짜 배경은 침묵입니다. 째깍거리는 시계 초침 소리, 창문을 흔드는 바람 소리, 그 이면에 깔려있는 고요한 침묵의 의식을 집중해보세요. 그 미세한 정적에 귀를 기울이는 찰나의 순간, 당신의 머릿속을 더럽히던 좌뇌의 시끄러운 수다도 마법처럼 잦아들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생각과 판단을 멈추고 그냥 하는 겁니다. 혹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터져버릴 것 같을 때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리기를 하거나 땀 흘려 운동하고 나면 온갖 잡생각이 싹 미친 경험 있으신가요? 내 몸의 근육 하나하나, 움직임 그 자체에 온전히 몰입하면 좌뇌가 다음엔 이 동작을 해야지, 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소설을 끼워 넣을 틈이 완벽하게 차단됩니다. 어떤 필터도 거치지 않고 순수하게 지금 이 순간의 현재를 100% 경험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궁극의 우뇌의식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상사가 내 인사를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당신의 좌뇌는 1초도 안 돼서 또 막장 드라마 대본을 쓰기 시작할 겁니다. 어제 내가 낸 기획안이 마음에 안 들었나? 나 이번 인사고과 완전히 망한 거 아니야? 하지만 진실은 그저 상사가 아침부터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이 급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좌뇌가 지어낸 이 삼류 소설을 진실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비둘기보다 12%나 손해를 보는 바보가 되고 맙니다. 무엇보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을 허무하게 잃어버리게 되죠. 당신의 머릿속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 모든 오버싱킹은 그저 당신의 좌뇌가 지어낸 허접한 해석일 뿐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생각이 진짜 현실이 아니라 한낱 뇌의 장난일 뿐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을 눅누르던 무거운 생각과 당신 사이에 비로소 숨통 트이는 작은 틈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독한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크리스틴 나이바오에 져서 클랩북스에서 출간된 좌뇌한테 속지 마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생각의 감옥에 갇혀 이불을 걷어차는 분들이라면 좌뇌의 독재에서 벗어나 평온한 중도의 길을 안내해줄 이 책을 꼭 한번 펼쳐보시길 권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